2019년 대한민국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해외로 떠난 여행자 수인데요. 무려 4,500만 명이 넘습니다. 여행은 몸과 마음을 젊어지게 하는 마법의 셈이기 때문일까요? 다가오는 2020년 소원에서도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 여성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여성의 기막히고 어쩌면 뻔뻔하기까지 한 사기 행각. 그 수법에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피해자들. 화가 나서 병이 날 것 같아요. 그 사람이랑 전화를 하다 보면은 그리고 지금 와서 이제 돈 달라고 그러면 다 썼대. 그러니 미치고 팥떡을 놓지. 문제는 그녀가 지금도 여전히 평범한 사람들의 소중한 꿈을 산산조각 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지난 4월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받고도 말이죠. 4월 달에 선고가 떨어졌잖아요. 돈 완납은 7월 달이었잖아요. 그때 저희 사기 나는 거 맞죠? 그게 이해가 안 갔죠. 얘는 남녀노소를 안 가려요. 그냥 다 갈취를 하는 거죠.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도 이어진 그녀의 사기 행각.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은 기간에 또다시 그녀에게 눈뜨고 당했다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상도 못한 거예요. 호텔을 갔더니 예약은 되어 있는데 결제를 안 했다고. 진짜로 저가 생각할 때 숨 쉬는 것도 거짓말로 숨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잘해요. 당하고 보니 숨 쉬는 것마저 거짓말 같다는 피해자들. 눈뜨고 코베인다는 게 이런 걸까요? 제보자들에서 그녀를 추적해봅니다. 피해자들을 처음 만난 건 지난 12월 12일. 전국에서 모여든 피해자들은 오늘은 꼭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다고 합니다. 여행 사기 친선 사기꾼 꼭 보려고 왔습니다. 저희도 어이가 없는 얼굴을 몰라. 대체 어떤 속사정이 있기에 그녀의 얼굴도 모르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머 세상에 아니 나한테 이런 일이 있다니. 아니 진짜 TV에서 말한 게 실현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4월달 이후부터 저희 그거 2천만 원 되고 저거 3천만 원 되고 10원 하는 거. 연락은 되고. 네 연락을 받으니까 무조건 받습니다. 아 전화는 무조건 받아요. 절대 도망가고. 아... 행여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싶어 찾아온 이번 공판은 사실 실형이 선고됐던 지난 2018년 사건의 2심입니다. 항소를 하고서도 결국 불출석한 피고 이지영. 피해자들은 허탈하게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섬찟한 거야. 판결 받고지 형줄이라고 돈 좀 주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진짜 터지기 시작한 거야. 18년도 19년도 계속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거 지금 알았고 딸법이 정말 우습다. 이 작은 범인을 그렇게 놓아줘가지고 큰 범인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 형 집행 정지로 불구속 공판을 받는 동안 또 다른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 일부 피해자들은 구속 수사를 원하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황당한 사기 수법에 당한 피해자들 가운데 당시 피해 금액만 2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행은 어머니의 칠순을 맞아 떠나려 했던 여행이었다고 합니다. 가족 첫 여행을 이렇게 망쳐버린 게 속상하고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게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한테 했다는 게. 어머니와 함께 가족 19명이 모두 함께 떠나려던 여행이었습니다. 그런 여행을 못 가게 된 것입니다. 가장 화나는 부분이 우리가 어머니 칠순하고 해가지고 그게 첫 여행이에요. 1월 달에 식구들 다 모였을 때 와 가자고 얘들도 너무 좋아하겠고 엄마 아빠도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다른 날도 아니었고 어머니의 칠순을 맞아 준비한 여행이었습니다. 우리 딸들이 호강시켜준다고 한바구음을 짓는 엄마를 위해 그런 엄마와 함께 여행 갈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갈 때 옷 사갖고 뭔 옷을 입고 사갖고 가야 되냐고 준비물 보면 가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세트로 사갖고 색깔별로 딸들이 있는 집부터 다 나눠줬어요. 애들도 전부 여권들도 다 만들어 놓고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거 차라니도 다 해놓고. 이들이 택한 여행지는 중국 창도.
부모님을 위해 고심 끝에 정한 곳이었는데요. 장소를 정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이지영 대표에게 받은 여행 견적은 670만 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피해액은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달에 바로 말 나온 거 동시에 전화를 했더니 직원 특가로 나왔다고 돈을 보내라 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보냈죠. 근데 며칠 뒤에 또 직원 특가로 또 싸게 나왔어요. 그 돈을 지금 보내주셔야 돼요. 오늘 꼭 보내주셔야 돼요. 계속 전화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돈을 띄엄띄엄 막 한 것이 아니라 막 이틀 3일꼴로 싸게 나왔다고 계속 그래가지고 한우는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해놔서 그건 아무 의심을 안 하고 돈은 계속 보냈죠. 저렴한 여행 상품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은 이지영 대표. 하지만 약속했던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불안해진 가족들은 예약 확인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결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티켓부터 아무것도 아예 안 됐었거든요. 아무것도 끊어진 게 없었어요. 티켓도 아예 안 끊어놓은 그 상태에 보니까 비행기표도 하나도 안 끊었고 호텔도 없다는데 우리가 이제 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못 가겠다 했더니 왜요? 자기한테 숨기려는 거 어이없다는 듯이 언니네 가족들한테 이의를 드린 거고 언니네 가족들이 저렴하게 가신 거 제가 이득 보는 거는 단 이름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잘해드리려고 하다가 했던 거였고 결과 이렇게 돼서 그건 죄송하게 생각해요. 언니는 환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받으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얘기하지 말자고요. 당시 이지영 대표와 피해자 가족이 나눈 일부 메시지 내용입니다. 제대로 된 환불을 이행하란 말에 좀 더 기다리라고만 하는데요. 메시지 내용만을 보면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 뒤 일부 피해액을 돌려준 이지영 대표. 하지만 아직도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환불이 왜 안 되는 거냐 이야기를 해봅시다. 언니 그게 또 원점이네요. 다음 주 금요일 되면은 오늘 금요일이어서 안 돼요. 다음 주 언니 그냥 내가 볼 원점인 것 같은데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네요. 글쎄 환불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나 좀 알자고. 이유 없어요 언니. 이번 주에 돈 낼 거냐. 진짜 짜증나. 여행으로 하기로 했던 그 칠순은 어떻게? 간단하게 그냥 밥 먹는 걸로 끝냈죠. 이게 이제 콧바퀴가 벗겨지더라고요.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당했구나. 그때서 이게 사기구나. 피해자들이 이지영 대표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과거 그녀로부터 여행을 견적받아 다녀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녀와 여행사의 행방을 알아봐야겠습니다. 이게 씨가 운영하던 회사인데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 바로 지금 이 건물인 것 같아요. 한 포털 사이트에 검색된 이지영 대표의 여행사. 그 주소지로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 아무도 안 계신 것 같네. 그리고 비어 있어요, 여기가 좀 비어 있고 여기는 지금 투어라고 있는 걸로 봐서 여행사를 했던 곳 같긴 합니다. 근데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서. 보시는 것처럼 사무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대체 그녀가 대표로 되어 있다는 여행사는 어떤 곳일까? 검색 결과 아직 건재한 이지영 대표. 국내와 해외 여행업을 할 수 있는 1억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됐으며 월 매출이 약 9천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여행사의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곳의 결과는 어떨까요? 경기도 구시에 있는 계획 투어라고 나오고요. 국외 여행업을 담당하고 있네요. 저희 회원사는 아니시고요. 지금 영업 상태가 정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다시 확인된 주소지로 향한 제작진. 하지만 이곳도 비어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사 관할 지자체의 자료가 잘못된 걸까요? 건물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여행사 사무실 찾아왔거든요. 이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벌써 없어진 지 작년에 없어졌는데. 이거 그 사람들이 여기 한 달 있다가 왔어 그냥. 뭐 난리가 났더라고. 뭐 사기쳐갖고 도망을 다니는지 뭐 그런 거죠. 당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취재를 하던 중 제작진은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피해자가 여행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피해자예요. 친분이 좀 있었어요.
도와준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 얼마 정도 피해? 좀 많아요. 다른 피해자분들도 많게는 2천만 원. 저는 뭐 아우. 도와달라고 해서 2,000을 준 거고 저희 엄마가 2016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돈까지 저한테 발치를 했던 거였거든요. 엄마의 상환돈까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던가요?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을 받는 만큼 또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이지영 대표의 거주지를 찾았습니다. 계세요. 현재 법적인 절차를 진행 중인 피해자들. 자신들이 이 대표에게 보낸 여행 경비가 대체 왜 환불이 되지 않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 같은 경우 티켓, 뭐 상품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 당하신 분들이거든요. 연락은 받는데 뭐 이런저런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니까 저희가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찾으러 왔습니다. 저는 뭐 한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뭐 아직 집계가 안 되고요. 문제는 지금도 계속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왜 두고만 봐야 하는 걸까? 피해자들을 만나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시형 선고 받은. 2019년 4월 달에 네. 판결이 선고가 됐네요. 그리고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지영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던 판결문입니다. 수억 원에 이르는 피해 금액. 법원의 실형 선고 후에도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은 이제 1심에서 실형이 선고가 되면 법정 구속을 하는데 이 법정 구속을 안 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뭐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그게 출산을 8월 달에 했거든요. 아, 임신하고. 네. 근데 이제 본인은 그게 아니라고 자꾸. 근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1심 선고가 4월 달인데 지금 사모님이 그 이분하고 거래하면서 돈을 송금했던 건 3월 달이잖아요. 네, 3월 뭐 4월. 그럼 이 재판 받는 동안 벌써 이렇게 자기행각을 하고 있어요. 했다는 거네요. 네. 사장님께서 8월이면은 지금 이 판결 선고 받은 이유. 예. 아, 그래요? 7월이죠. 7월에? 이지영 대표의 사기 수법은 단순히 저렴한 상품을 미끼로 한 여행 경비 재결제 유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행 가기 하루 전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네. 뭐 단체로 돼 있는 그렇게 모객이 안 돼서 개인 항공권을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직 거기에 돈이 묶여 있으니까 저희 입으로 또 다시 항공권. 당일날 아침에? 전날 아침에? 네, 다시 저희한테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일단 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전화를 끊고 너무 화가 나서 언니랑 저희는 집에 찾아갔어요. 여행 가기 전날 떨어진 날벼락. 그날 녹음된 실제 상황입니다. 저희 완불했죠, 금액 다. 네. 표 안 주셨죠? 네. 그 돈으로 지금 다른 사람 티켓을 끊든 뭐하든 지금 딴 데 쓰신 거죠? 네. 그죠? 그럼 사장님이 저희한테 지금 내일 여행 못 보내주시게 되면 지금 이건 사기예요. 아세요? 네. 지금 거기 나트랑 호텔에 그 지금 이 돈도 없는데 나트랑 호텔에도 돈 완불 안 돼 있는 거죠? 아니 그거는 돼 있어. 근데 그 돼 있는 게 현지 여행사에 지금 사장님 돈 완불하신 거예요? 안 하셨죠? 했어요. 그녀의 말을 믿고 베트남으로 떠난 피해자들. 그런데 그 호텔을 갔더니 신랑이 한참 이제 직원이랑 얘기하더니 예약은 되어 있구나 다행이다 이렇게 안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와서는 신랑이 하는 말이 예약은 되어 있는데 결제를 안 했다고 당일날 지금 현장 결제를 예약을 해놨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다시 거기서 결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카드로. 많이 알아보고 한다고 했는데도 진짜 당하게 되더라고요. 이분은 거의 입만 열심히 거짓말 하시는군요. 숙소가 예약은 되어 있는데 결제가 되지 않은 황당한 상황. 여행에서 돌아와 확인해 보니 이들의 카드로 다른 사람의 항공권이 버젓이 결제되기도 했다는데요.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된 각서. 돈은 받고 약속은 이행되지 않은 건 피해자 모두가 같습니다. 본인들이 실수해가지고 티켓 듣지도 않은 걸로 돈 입금하고 빨리 하라고 해갖고 내가 700 얼마 넣었죠? 네. 네. 근데 또 하고 돈을 또 넣으라고 하냐고 지금. 이걸 어떻게 믿고 가냐고요. 저 티켓만 주라니까요. 저 1,000만 원 카드론 받았다니까 제가 보여드릴까요? 그런 건 안 보여주세요. 빈말 하시겠어요. 저한테 이틀이면 나온다고 했잖아요. 돈 마지막에 들어갈 때. 네. 무조건 해준다고. 아니면은 약속 어기신 거라고. 네, 내가 예. 보고 해준다고 했어요. 아, 저안 걸리겠다니까요. 지금 내일 정신병원 가려고 해 지금. 아, 웃는 소리가 아니야 지금. 내가 지금 극단의 상태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모님도 작게 제가 조금씩 계속 꾸준히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려고 전화드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니 실장님이 지금 돈도 부리도 안 하는데 뭘 해갖고 줄 거예요? 딴 사람들 돈이 엄청나게 많던데 내 거 갚는다고 말만 하고 뭐해요? 그 사람한테 안 되는데 갚지가요? 어? 세상 그렇게 살지 마세요. 네, 제가 지금 그 피해자들을 만나고 나왔는데요. 피해자들이 지금 가장 답답해하는 것은 어떻게 실장이 법원으로부터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다시 여행업을 운영하면서 여행객들을 모집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범행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추가적인 인신구속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 실장이 과연 혼자서 다른 여행사들의 관련된 사람들의 도움 없이 이런 일을 단독으로 벌일 수 있다고 생각 들지 않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의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은 정확한 이유와 현재 수사 상황을 확인해봤습니다. 한 건이 늘었네요. 14건이네요. 저 출산으로 인해서 형 집행정지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 몸도 사실은 조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 시기를 조금 유예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나쁜 건 뭐냐면 형 집행정지 상태에서 또 범행했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나쁜 거죠. 실형이 선고된 건 지난 4월. 그로부터 몇 개월 뒤 이지영 대표는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도 이어진 사기 행각. 현재 이 피해자는 약 2천만 원의 여행 경비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의 법정 구속을 호소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청원을 이렇게 내용을 올리고 여기 마지막에 댓글 하신 분이 전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댓글에 피해자분들이 많았었거든요. 피해자의 글에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기도 했는데요. 기대했던 가족 여행이었던 만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옳은 데를 한번 가보자 한 게 이제 이번에 캐나다 여행이었어요. 이렇게 2년 동안 저희들이 이제 적금을 부었다는 거죠. 저희들 총 여행비는 2,297만 원. 여행을 준비할 당시 이지영 대표는 본인의 여행사가 이른바 대형 여행사와 파트너라며 안심을 시켰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현금 결제하는 피해자에게 대형 여행사의 이름으로 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주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혀 의심을 안 했던 거죠. 지금 같은 케이스도 전부 다 돈은 걔한테 넣었지만 투어로 넣었지만 여행 상품은 전부 투어 여행 상품권을 저희들이 이용을 했었어요. 우리 보통 대리점이 간판 밑에 무슨 투어라고 다 적혀있기 때문에 전부 현금 영수증도 투어였기 때문에 전혀 의심을 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취재 당시 이지영 대표의 빈 사무실에서 본 대형 여행사의 이름. 흔히 대형 여행사의 경우 소규모 여행사와 제휴를 맺어 파트너 형식으로 여행객을 모집합니다. 이 피해자들 역시 그런 줄 알았고 현금 영수증까지 발행받았으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전화를 했었어요. 저희들 예약 번호를 이야기를 하니까 예약을 걸어놓고 한 달 후에 취소를 했다 하더라고요. 실장이.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다고. 저는 투어라는 회사에 현금 영수증을 갖고 있다고. 그 회사에서 놀래죠, 거기도. 돈을 받았으니까 영수증이 발행된 게 아니냐고. 그럼 왜 우리가 돈을 입금한 게 맞지 않냐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하니까 다시 한번 자기들도 현금이 왜 발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본다더라고요. 확인하고 나서 전화가 와서 그때서 하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 여행 보내준 거 중에 현금에서 발행 안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끊어달라니까 그 사람 돈을 우리 거로 끊어줬더라고. 그게 이제 돌려막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이지영 대표가 대형 여행사와 파트너 관계에 있는 또 다른 여행사에게 부탁을 하였고 이 여행사를 통해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 중 현금 결제를 한 뒤 영수증을 발행받지 않은 사람들의 것을 피해자의 이름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네, 전화를 했죠. 전화를 받거든요, 항상. 전화를 받으면서 죄송하게 됐다면서 보내드리려 했는데 못 보내드리게 됐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솔직히. 그러면서 잘못을 한 건 인정을 해요. 인정이요? 여행을 못 보내줬으니까 미안하게 됐다고. 당시 실제 통화 내용 중 일부입니다. 현금 영수증을 어떻게 끄는 거예요? 제 현금 영수증 어떻게 끄는 겁니까?
저희 그냥 이런저런 거 빼고 제가 변제해 나가는 거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거를 이야기를 해보세요. 실장님이 도용한 거예요? 아니면 누구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걸 누가 끊어준 건데요? 한국영수증. 아니 그런 얘기는 그냥 이제 하지 마시고 변제 얘기만 할게요. 아니 변제 얘기가 아니고 그게 중요해요. 누가 전 그걸 변제 얘기 꺼내주죠? 때문에 전화드린 거예요, 사모님. 의문점은 또 있습니다. 여행을 예약할 당시 이지영 대표의 여행사가 아닌 다른 여행사의 이름으로 예약이 되어 있었던 것과 여행 경비 중 일부를 상품권으로 할 수 있다는 말에 상품권을 보낸 주소의 여행사가 같다는 겁니다. 우리도 물었죠. 뭐냐고. 이렇게 자기가 이 해외여행을 할 때 부탁하는 회사가 있다고. 내가 보냈던 경비들 중에서 결제가 저희는 3가지로 이루어졌거든요. 현금, 카드, 백화점 상품권이 있어요. 백화점 상품권이 440만 원치거든요. 그게 된대요, 자기가. 걔 보내줬는데 그거를 받은 사람이 대한 사람이었는데 제작진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 여행사는 최근까지도 이지영 대표가 일했다는 소문이 들린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찾아 확인을 하면 많은 의문점이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저희 KBS 제보자들 팀에서 나왔습니다. 그 씨라고 혹시 여기 근무했던 직원이 있지 않으세요? 공부 안 했는데. 아, 혹시 여기 근무한 적이 없습니까? 네. 아니 저하고 이제 그 임신 중에 네네. 일을 좀 해봐서 블로그를 좀 만드는데 네네. 일을 못하니까 블로그를 좀 영업 좀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전화기 계약을 수고해라 했더니 그런 제안을 누구한테 한 거예요? 저한테 죄송하지만 네, 부장님이세요? 그렇다면 피해자들의 여행 예약과 상품권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한번 확인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근데 캐나다 가는 여행 관련된 상품이에요. 네, 그거 알아요. 그거에 예약을 좀 넣어달라고 해서 제가 잡아준 거는 맞아요. 아, 이거 그럼 부장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네. 부장님이 근데 왜 이 투어에다 이 여행을 2,800원짜리를 왜 잡아주신 거예요? 예약을 잡아달라고 하니까 잡아줬죠. 원래 여기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건가요? 투어 대리점이니까요. 아, 이거 투어 대리점. 대리점이니까 결제 금액에 이게 결제가 결국 안 돼서 취소됐다는 건데 그렇죠. 근데 결제 금액의 400만 원 정도를 상품권으로 우리 부장님을 드렸다고 그러는데 아니, 나 준 게 아니고 받아서 저는 그대로 뜯어보지도 않고 바로 보냈다니까요. 그거를 그 사람이 상품권을 준 거는 네. 여행 상품 결제하라고 줬 나는 모른다니까요. 받아서 전달해 준 거밖에 근데 없어요. 왜 받아서 전달하신 거예요? 또 받아서 달라고 하니까 자기 집으로 주니까 네. 왜 집으로 주소를 못 했는 거예요? 그때 사무실 주소가 없으니까 집으로 달라면 손님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네네. 이쪽 받아서 좀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씨가 그런 부탁을 해서 대신 처리해 주실 때 좀 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근데 이게 지금 결제가 안 돼도 취소되신 건 알고 있죠? 알고 나중에 다 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그전에는 그런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건 전혀 모르셨어요?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했겠습니까? 그래요? 모르고 한 일이며 알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박 부장.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진행했던 일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들의 몫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런 가운데 현금 영수증 발행처인 대형 여행사 입장은 무엇일까요? 실장으로 어떻게 알고 계신 거예요? 실장은 계약된 그 여행사의 직원이었다가 거기에 이제 대표가 됐습니다. 아, 그 회사가 지금 투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투어가 그러면 투어의 협력 여행사인 건가요? 그렇죠. 2014년부터 2018년 3월까지는 네. 지금 계약이 지금 진행이 돼 있었다가 네네. 2018년 3월 달에 비사실이 지금 문제가 되고 나서 네. 저희가 그때 바로 이제 계약을 해지를 하고 그 계약 기간 내 저희 간판이나 이런 걸 달고 있었을 기간 내에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피해 구제를 확실하게 지금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발생했던 부분들은 피해 구제를 한 게 있고요. 그 부분 가지고 저희가 그때 계약 해지를 그때 하면서 동시에 이제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현재 사업자 등록이 말소 상태로 여행업 운영이 불가능한 이지영 대표. 현금 영수증 발행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그 실형 선고 받고 그다음에 또 우리 투어랑 투어가 계약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또 실장이 그 실질적으로 고객들한테 그 여행 경비를 받고 현금 영수증을 우리 투어 이름으로 끊어줬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된 거죠? 사용사 직원들을 통해서 이제 예약을 시도를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고
구매한 사람이 네. 번호를 입력하거나 무슨 관계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증빙을 해서 이렇게 굳이 그렇게 발행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허점을 이용해서 지금 업무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토에다 요청한 게 아니라 혼자 못하는 못하죠. 현재 향후 대응 방안을 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마음 먹고 나쁜 짓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뭐 다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약간 시스템을 좀 한번 정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지금 준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2차 또 피해가 저희가 지금 사칭이 돼가지고 네네. 또 이용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구설수에 또 오른 부분들이니까 저희 입장에서 좀 너무 난감한 상황이고요.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이렇게 사법 처리가 돼서 더 이상 그 피해가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지영 대표로 인한 피해는 그치지 않고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올 여름부터 갑자기 행사비가 들어오지를 않기 시작을 했어요. 진짜 이거 안 해본 사람 몰라요. 돈이 2,700이 물렸는데 10만 원, 20만 원을 줘요. 진짜 피가 말라요. 다른 행사비도 지금 대체를 해야 되는데 이 여자한테 사정을 하고 와서 물기도 하고 뭐 애원도 하고 매달려도 보고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손님들 정말 눈 뜨고 당하는 걸 것 같아요. 이지영 대표는 어디에 있는 걸까? 제작진은 이지영 대표에게 전화 연결을 시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KBS의 제보자들이란 프로그램의 정민희 작가라고 해요. 만나고는 싶어요. 저도 만나려고 했어요. 연락 오면은 네. 상황에서도 좀 피하지 않고 정리도 해드리고 있고 다른 분들한테도 제가 이따가 오후에 전화를 이번으로 드릴게요. 하지만 만나기로 한 당일 돌연 약속을 취소합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과 힘든 부분을 이야기하는 이지영 대표.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꼭 만났으면 한다는 말에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며칠간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이지영 대표를 찾아가 봤는데요. 하지만 끝내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계속되는 피해를 막아야 하는데요. 법원 등기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문의했습니다. 처분 확정은 11월 5일에 됐어요. 처분 시정명령 기간도 지났고 해서 2차 처분을 확정을 지으려고 했어요. 1월 말은 돼야 좀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전담반을 꾸렸다고 하는데요. 지금 사건도 한 특정한 팀에 줘서 그 팀에서 지금 전담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병합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어요. 과거의 것들,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것들 쭉 정당하게 평가받아서 충분히 죗값을 치를 겁니다. 대형 여행사의 이름을 빌려서 영업을 하고 있는 제휴 여행사들의 경우에는 마진율이 5에서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할인폭을 얘기하면서 여행객들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이게 정당한 그 상품인지에 대해서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제휴 여행사의 영업 담당자가 개인 명의 통장으로 여행 경비를 송금해달라고 할 경우에는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본사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사건과 같은 피해를 입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